네, 권영훈의 집중탐구 코너입니다. 주택시장 한파로 경매시장까지 꽁꽁 얼어붙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경매시장 전망과 경매 투자 전략까지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기자, 오늘도 내용 짚어보기 전에 이번 주 집값 상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49% 떨어져 지난해 5월 이후 40주 연속 내림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고요. 올 들어 낙폭을 계속 줄이다가 6주 만에 다시 또 낙폭을 키웠습니다. 지역별로 세종이 마이너스 1.15%로 가장 많이 하락했고 경기와 대구, 인천 순으로 내렸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보겠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31% 떨어져서 37주 연속 내림세입니다. 전국과 마찬가지로 전주보다 하락폭이 다시 커졌습니다. 강서구가 가장 많이 내렸고 그다음에 금천구와 강동구, 관악구 순으로 내렸습니다. 시중 금리 완화 기조로 거래량이 소폭 늘었지만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고 급매물 위주로 하향 거래가 이루어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부동산원은 분석했습니다. 네, 요즘 전세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죠.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전국 0.76% 떨어졌습니다. 전주보다 낙폭이 다시 커졌는데요. 다만 그 수도권과 지방은 하락폭이 확대된 반면 서울 같은 경우는 낙폭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입주 물량 증가로 매물이 쌓여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주 집값 상황 체크해봤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일 때 각광을 받는 게 경매 시장인데요. 빚을 감당하지 못한 매물이 경매 시장에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택시장 불황기인 요즘에 경매 시장도 같이 혹한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기자, 경매 시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앵커는 저 부동산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아시나요? 글쎄요, 뭐 질문 주시는 거 보니까 경매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경매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감정가, 이제 경매 감정가는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여기에 보통 한번 유찰이 될 때마다 20%씩 이렇게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매가 자체가 이제 낮아지는데요. 반값, 그럼 그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도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매를 부동산 아울렛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경매는 전국 법원 60곳에서 진행되는데 집값이 오를 때는 응찰자들이 모여서 법원이 부적거립니다. 그런데 지난해 여름 이후로 한산하다고 하는데요. 최근 그 경매 열기가 다시 살아났다는 몇몇 기사들을 보셨을 텐데요. 제가 취재한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네. 지지옥션에 따르면 1월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는 1,736건 중에 634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36.5%를, 낙찰가율은 75.8%를 기록했습니다.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전월보다 조금씩 올랐는데요. 근데 좀 실상을 보면은 낙찰가율 같은 경우는 이제 50% 이상, 그리고 낙찰가율은 90% 이상 나오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크게 이제 밑도는 수준입니다. 지난 이제 12월이죠. 낙찰률이 27.5%로 역대 세 번째로 낮았고 낙찰가율 역시 75%인데 이것도 10년 만에 이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네. 다시 말해 이번 달 그 경매 지표가 소폭 개선된 분위기지만 여전히 침체 국면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경매 시장도 비슷합니다. 지난 4분기 이후에 경매 진행 건수는 늘고 있는데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평년 이하 수준입니다. 1월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전월보다 26.1%포인트 오른 44%를, 그리고 낙찰가율은 2.2% 오른 78.7%를 기록했습니다. 세부 경매 내용을 좀 보면 두세 차례 그 유찰된 아파트에만 응찰자들이 이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 그 경매 시장에서 그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집값 상승기에는 볼 수 없었던 바로 이제 압구정 현대 아파트라든지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강남 이제 고가 아파트들이 이제 수년 만에 경매 시장에 등장을 했는데요. 몇 차례 이제 유찰되면서 아직도 이제 주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입찰자들이 유찰 물건 중심으로만 관심을 갖고 있고 의욕적으로 응찰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서 부동산 침체기에 각광을 받는 게 이제 경매라고 하는데 경매 시장이 이렇게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전망까지도 살펴봤습니다. 낙찰받아도 고금리 이자 부담이 있는 데다가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이제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빨라야 7개월에서 8개월 뒤에 이제 법원에 격리 개시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5월부터 이제 집값이 뚝뚝뚝 떨어졌으니까 아직 물건이 나올 때가 아니란 거죠. 시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올 하반기부터 경매 시장이 조금씩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집값이 가파르게 오를 때 영끌, B2 한 이런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경매 시장에 대거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이제 권영훈의 집중 탐구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저 전세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이 이제 심화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갭 투자자 물건도 경매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이 멈추고 집값 바닥을 확인한 뒤 경매 시장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를 경매 투자 적기로 내다봤습니다. 인터뷰 보시죠. 아파트값 한창 상승기 때 영끌 매수했던 그런 물건들이 경매 시장에 이제 대거 유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경매 물건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실수요자들은 약간 이제 저가로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경매를 좀 공부하고 연습해 둔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 정도는 내 집 마련의 기회로 경매 시장을 유입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부동산 경매 시장 상황과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권영훈 기자였습니다.